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의두, 아까 해두, 의두 그러죠? 의두, 해두라는 왜 머리 두자가 들어갔는가 하면 아르마리로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 두자가 들어갔어요. 의두, 머리에 항상 의심하는 바를 의문무를 갖고 있어라. 나는 무엇을 모르는구나. 이것을 어찌 해결할꼬? 이걸 갖고 있어라. 그예요. 의심머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아야 알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알아질 날이 안 오죠. 안 돌아와. 이게 의두를 가져라 하는 것이 불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의두라고 않고 화두라고 하고 공안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근데 이것을 우리 집에서 의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의 의두란 무엇인가 하면은 대소유붕의 이치와 12위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지, 이는 연구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해보고 가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한 것이야. 이렇게. 대소유무이치 12의 일, 이것이 살이죠. 대소유무이치 12의 일, 이걸 살이라고 그러죠. 대소유무이치와 12의 일, 이걸 사리 그러죠. 이 사리 가운데 무엇 하나를 딱 정해. 그것이 이제 의두거리가 되는 것이죠. 의문거리를 하나씩 만들어 놓아 대자리, 소자리, 유무자리, 또는 시냐, 비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즘 사드 문제가 나왔죠? 이거 반대하는 것이 옳으냐, 긍정하는 것이 옳으냐, 시비지요? 이런 걸 시비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의단을 딱 갖고 생각해 본다 그런 말씀이죠. 이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을 차리고 잘 연마해 보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이와 같아요. 신문기사를 볼 때에도 의두 머리로 신문기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르죠. 좀. 의문머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에도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의문을 내. 이게 자력으로 연마해서 스스로 정득하는 공부예요. 스승이 가르쳐 줬는데 가르친 것을 참으로 그러한가? 의문을 내는 거예요. 에? 스승은 믿으라고만 가르치지만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믿으면서 참으로 그러한가 하고 의문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의득 공부예요. 반작용으로 정반합이라고 그러는데 바른 것이 나왔지만은 그의 반대 의사를 한번 피력해 보는 거예요. 반대 의사를. 그러면서 그 바른 것을 참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이죠. 이 철학에서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정반합 원리라고 그래요. 이런 정반합의 원리가 있어야 이 해두가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례 중에서 대종사님은 무엇으로 처음 의문을 냈어요? 구름 떠오르는 것, 연기가 오르는 것, 하늘이 맑게 개는 것, 그거 보고 의문을 냈죠? 의두 공부예요. 대종사님도 처음에 의두로 시작했어요. 그죠? 의두로 시작하니까 대각이 왔지 않아요. 의두라는 것은 각하고 같은 거란 말이죠. 각하기 위해서 의두를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불조 화두 중에서 화두가 너무나 많아요. 1600공안이라고 그러죠. 예, 화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많은 화두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 나는 뭐 하나 딱 건져가지고 자기 의두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도 묻지 않고 스스로 자력으로 잘 풀어내.
자력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자성관조. 내 성품 자리를 잘, 이론상 자리를 관조해 봐. 그리고 법. 그동안에 원불교 교전을 통해서 배운 대종사님의 법으로 비춰봐서 이해를 해봐. 응? 이해를 해봐. 모든 면에서 비추어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스스로 두들겨 보고 연마를 해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해요. 탁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공정영지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은 공적한 가운데 특히 밝은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을 스스로 발했지만은 안에서 솟아나는 영지에 의해서 그건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해. 아시겠죠? 스스로 의문을 냈지만 스스로 대답하는 능력이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신을 향해서 의문을 거는 거예요. 어느 종단의 교조이신데 그 영문이 열릴 때 하늘에서 말씀이 들렸어. 그래서 상제로 모셨어.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상제는 높이 있는 상제가 아니고 내 신령스러운 마음이 상제님이었구나를 알게 됐어. 아시겠죠?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리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의두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예요. 안에서 열리는 거,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안에서 열려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도 안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밖으로 믿는 것, 큰 것으로 알지만은 안으로 믿는 것이 참으로 큰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게 의도 공부예요. 의도를 좀 쉽게 좀 간명하게 표현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리와 의두요목에 대하여 우리는 의두요목 각 항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교무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나는데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이제 그 대답하는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교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두 공부는 하기가 싫어요. 왜 하기가 싫은가? 그러니까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요. 이게 무엇이네요 할 때 답은 무엇이다 나와 있어.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하기가 싫다. 그러죠? 이렇게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으로 답을 대면 안 돼. 안 돼. 아는 것이 의두가 사실은 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그 의두가 아니야. 그건 안에서 솟아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귀동량으로, 눈동량으로, 동량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지 속에서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으로 아는 것에 도달할 때까지 자꾸 의두를 걸고 연마하는 것이 의두 공부예요. 그래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두들기는 거예요. 아는 것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두에 대하여 의무를 갖고 연마해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 그에 대한 아주 적실한, 적중한 그런 이해와 깨달음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공부가 의두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이 어려워지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다음 11과목 가운데 성리, 8째 종목이 성리 과목이에요. 성리하고 의두는 좀 비슷해요. 그래도 설명이 어려워요. 의두를 실컷 설명했는데 성리를 또 설명을 하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고, 이거를 이제 의두하고 성리하고 비교해. 밝은 것을 설명할 때는 어두운 것으로 딱 대치하면서 설명은 밝은 것이 이해가 쉬워요. 그죠? 예? 밝은 것만 설명은 못 알아들어. 어두운 것으로 딱 대치해가지고 비교급으로 설명하면 매우 이해가 쉽거든요. 똑같이 의두와 성리는 하나씩만 이해하면 서로 같아요.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 같은 것이네. 이렇게 이런 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치시켜서 연마해 보면 아 그렇게 좀 다르구나. 훨씬 달라요. 의도하고 성리하고는 훨씬 다른데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 공부를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본문에 성리는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의도도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성리도 자성의 문제 해결해서 알자 하며, 다 깨닫고자 하며 연구가에 속한 것이라. 근데 그 과정이 달라. 언어 명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자리, 근원자리죠. 이론은 언어도단어 입병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 자리. 언어도단어 입병처이요, 이 자리. 그러죠? 언어 명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리자리를, 그 근원과 성품 원리를 의심 없이 믿고 궁구하여 깨닫는. 의심하지 마라. 의문을 두지 마라. 반대죠? 아까 의도는 의문으로 시작하죠? 성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요, 힘이 전달되지 않아요. 광면도 비치켜지지 않아요. 성현으로부터 오는 광명이 있는데 그 광명을 받을 수가 없어. 의심이 있는 사람은. 선연히 의심이 없어요. 사사님께서 총부 정문에 오시는데 두상에서 서기가 하늘로 환히 비쳤더래. 서공남님이 그걸 보셨어. 깜짝 놀랐어. 사사님이 공부가 저렇게 되셨나? 놀래가지고 대종사님께 그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일, 큰 일 간에 대종사님한테 집안 할아버지처럼 가서 알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다는 게. 대종사님께서는 그래, 사산이 신이 순이러니라. 신앙심에 섞임이 없나니라. 우리는 서기가 미친 것은 공부, 에? 수행으로 해서 서기가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 마음의 광명과 성스러운 기운은 수행을 닦아서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 믿음으로 닦아서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근데 대집사님의 응답은 전혀 반대야. 믿음이 순이라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도다. 그리 말씀하신 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요. 그러죠? 법신불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마음, 또 법신불이론상의 자성, 자기 마음의 성품을 신앙하는 마음. 자성불신앙하는 사람이 참 작아요. 말로는 자성불신앙 해놓고도 실제로 자성불신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잘 믿는 분은 사심이 없어요. 자성불을, 자기 부처님을, 마음 부처님을 진실로 믿는 분은 전혀 사심이 안 나요. 안 나. 그 부처님 자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찌 거기서 사심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성품 원리를 의심 없이 궁구하여 깨닫는 공부, 성리 공부가 이런 공부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공부예요. 성리 공부는 의등 공부와 다르면서 같고, 성리 공부는 의도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 그러니까 해설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공부하시면 그래서 가늠이 납니다. 본래 불가에는 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불교에는 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교 사전에 찾아봐도 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유가에서 나왔어요. 유가에서도 본래는 성리가 없었는데, 유가는 천리, 천리의 순호는 그런 원리를 설하는 거 유가죠. 근데 천리만 숭앙하다가 일본 가면 천리교라는 교가 있어요. 숭앙하다가 인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성품에 대해서 이제 지각이 열린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위로만 섬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섬길 자가 있구나. 이걸 탁 알게 됐어. 이 인도 문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합했어. 이제 하늘 이치하고 성품의 이치하고 두 개를 합치니까 성리가 된 거야.
앞에 성은 성품이라는 뜻이고 뒤에 이는 천리라는 뜻이요. 그러죠?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이 성리가 열리게 돼서 중국식으로 이제 풀이한 거죠. 그러나 우리하고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성리를 설하셨으니까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성리로 성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리라는 것이 그렇게 용어가, 이 성리에 대한 용어가 그렇게 유래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니까, 안 쓰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도하고 성리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점은 사막 가운데 영국가에 속해요. 의도도 성리도 사막 공부 가운데 영국가에 속해요. 그죠? 영국가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서로 같고, 법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는 점, 법, 교법,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여러 가지 교법, 세 가지 줄기죠. 하나는 이론상, 둘은 사은, 셋은 사막, 그러죠? 이론상, 사은, 사막, 이 세 가지 줄기. 그 법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하는 점, 의도를 연구해도 성리를 연구해도 전부 다 교법에 부합된다 그 말이죠. 그 교법에 대한 깊고 밝은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또 둘 다 성리나 의도나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에게 한글 가르치는 거라고 같아. 예, 가르치죠? 그래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한글에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 어두 성리 공부는 공부를 많이 쌓아서 이게 또 작으면 탁 터지는 봉소나 그것이 말이죠. 이게 청소하다가 봉소나는 뭐 잘못 건드리면 툭툭 터져버려요. 조금만 건드려도 툭 터져버려. 그렇게 된 사람, 이 공부를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딱 건드려도 터질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공부다 그 말이에요. 의도하고 성리는 그냥 잘 직연도 열리지 않은 사람이 성리 공부한다고 그냥 태매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도 공부도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의단을 간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근기가 있어서 근기대로 따르는 것이고, 그만큼 순숙한 자리에서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초년생도 성리 공부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진실로 성리가 열리는 때는 상당한 공부 수준에 이르러야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그 두 가지 점에서 같아. 그럼 다른 점은 뭔가? 다른 점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성리는 법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며, 의도는 들어가서 관조와 직관으로 깨닫는 공부고, 아시겠죠? 성리는 믿음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눈으로 관조해보고, 이 정신적인 아르마리로 직관해본다. 정신적인 빛, 자기가 그 잘 알아차리는 빛, 그 해두, 그걸로 직관해본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은 저도 하면서도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냥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런 공부법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직관으로 깨닫는 공부요. 의도는 법에 대한 의문으로 들어가며, 법을 한번 의문을 걸어봐. 법에 대한 의문을 먼저 걸어. 그래야 해두가 열리죠. 들어가며 분석, 판단, 그걸 조리적으로 분석해봐. 하나 마음 하면, 마음이라는 걸 믿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도 의도를 가져. 가지고 분석해봐. 그럼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마음을 분석할 때 세 가지로 분석이 되죠? 그러죠? 이렇게 분석해봐. 교법을 분석해봐. 그러면 딱 해부를 해보면 내용이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아요. 판단해보고,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대부분께서 이걸 주장을, 사람 하나를 놓고, 뭐죠? 내 금방 떠오르지 않네요.
심성이기, 심성이기로 나누어도 보고 사람 하나를 놓고 합해도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대중에 나와 있죠. 그와 같이 분석해보고 합해보고 이렇게 해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추리해보고 자꾸 이게 추리적으로 연마해봐. 이럴 것이다. 가능한 방향으로 연마를 해봐. 그죠? 법을 갖고 그 법에 대한 의문을 갖되 가능성의 방향으로 연마를 해요. 부정성의 방향으로 연마하면 불신사상이 되어버려요. 법을 불신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법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의심을 하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을 갖되 의문을 가져라 그 말이지, 의심으로 반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니까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판단과 분석과 판단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공부, 그게 서로 다르죠. 하나는 믿음으로 관조와 직관으로 들어가고, 둘은 의문으로 분석과 판단으로 공부하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리는 법의 범위가 절대 의미가 깊고, 성리는 절대짜리, 이론상짜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론상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하지요. 깊은 자리야. 심오하고 의도는 법의 범위가 이제 그 전체예요. 전체. 절대와 전체는 하나이면서 달라요.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요. 이거는 절대는 이론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전체는 우리가 사은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교법 가운데에도 교법의 근본은 절대짜리는 이론상이에요. 근데 그 이론상을 교법으로 풀어놓으면 이론상, 사은, 사막 나뉘죠. 그냥 의도 공부는 이론상에도 의도를 걸 수가 있고 사막에도 의도를 걸 수가 있고 모든 것에 의도를 걸 수가 있어요. 가령 누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면 그 기사 하나를 가지고 의문을 걸어.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신문 기사 하나 갖고 성리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범위가 의도는 전체이고 대소유무 사이비에 어느 것도 다 의도를 걸 수 있다. 또 불조의 화두 다 의문거리로 의도 공부로 점을 찍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성리는 단순히 아주 단순해. 하나밖에 없는 단순성, 절대짜리 이론상을 관조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성리는 스승이 능히 깨침을 주지 못해요. 성의자리는 스승도 제자한테 전달을 못해. 그런데 의도는 그렇지 않죠. 의도는 스승한테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요. 교리문답처럼. 그래가지고 의도거리는 스승이 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연마해 봐라. 그러면 연마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와서 감정을 받아.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의도 공부는 그런 공부예요. 성리 공부는 그러지 아니하고 성리는 인가를 받아. 아, 네가 공부를 스스로 잘해가지고 그 자리를 네가 깨쳤구나. 내가 너에게 전해주지 못할 자리, 전해주려고 해도 전해주지 못할 자리를 네가 스스로 투득했구나. 인가한단 말이죠. 견성 인가같이. 이걸 성리 공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에? 다르죠? 이게 하나는 성리는 인가를 해주는 것이고 의도는 감정을 받는 거고, 스승이 인가해 주는 것이고 스승은 감정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좀 다르다.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막 찾아내는 거예요. 의도와 성리가 어떻게 다른 점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다음에 스승과의 교리문답은 의도 공부에 속하고, 교리문답 하지 않아? 우리가 교리문답 하죠? 교리문답을 성리문답이라고 안 해요.
성리문답은 또 성리문답대로 있고요. 교리문답은 교리문답대로 있어요. 혼돈 오면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리문답에서는 아무 말씀을 하고 가만히 계셔도 응답이 돼요. 그런데 교리문답에서는요,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건 포골이죠. 교리를 물었는데, 그렇잖아요. 교리를 물으면 교리로 대답을 해야죠. 이게 차이가 나죠. 교리문답은 의두에 속하고 성리문답은 성리에 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리 공부는 절대자료 구경처에 들어가서 지엽까지 도고, 구경처에 먼저 들어가. 견성오도해. 견성해가지고 성품을 보아서 깨달아가지고 지엽까지 다 이르러. 뿌리부터 먼저 배워서, 뿌리에서 줄기가 오르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꽃이 피는구나. 이걸 알아내. 그게 이제 성리 공부요. 뿌리부터 시작하는 거. 이제 근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승려가 이제 수도인이 되고, 승려라고 말을 취소하고, 수도인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성리로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쉬운 공부가 아닌데, 그걸 그냥 쉽게 알고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것이죠. 절대자리 구경처에서 들어가가지고 지엽에 통하는 거고, 의두 공부는 전체와 지엽에 들어가서 전체자리도 이해해보고, 보면 이게 사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사은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 사은의 은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은혜는 상대적 은혜가 아니고 절대 은이요. 그죠? 하늘의 은혜, 땅의 은혜, 사람의 은혜, 초목의 은혜, 물의 은혜, 전부 은혜를, 사은 은혜를 다 연구해 보니까 상대적 은혜가 아닙니까? 이 전체적 은혜예요. 사은으로부터 내가 전체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통일성이 있어. 하나로 통일돼. 그 하나로 통일된 그 절대자리, 둘이 아닌 자리. 이 은혜가 둘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았어. 그런 건 절대요. 상대적 은혜가 아니고, 전체적 은혜가 아니고 절대 은이요. 그거를 비유하자면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은을 통해서 이론상을 투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거고, 성리 공부는 성품 법랑을 가져. 법랑. 법주머니. 법주머니를 하나 딱 가져. 하고 늘 그것과 대조해봐. 법주머니하고 대조해봐. 법주머니가 뭘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이론상의 법주머니를 다루고 있어. 이론상은 공허해. 텅 비었어. 이 가북찬 것을 비교해봐. 이론상은 상대가 없어. 상대에 있는 것을 비교해봐. 그래서 이 상대 없는 자리에 늘 비추어봐. 텅 빈 자리에 비추어봐. 그러면 가북찬 것을 소화할 수가 있어. 나하고 대립하지 않고 늘 대립이 돼야 소화를 못해. 이거 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상 법랑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 낙타가 뒤에 이 꼬부라니 이거 있지. 낙타 등에 이게 뭐냐면 기름주머니예요. 어디다 써먹냐 하면 그 기름을 6개월간을 바운대. 이거 이제 기름을 물로 변화를 시켜. 하고 물을 안 마셔도 6개월간을 가. 그렇게 살려고 낙타가 기름주머니를 갖고 있어. 또 위 옆에 물주머니를 달고 있대. 위 옆에 물주머니를 갖고 있어. 그 물주머니를 갖고 살아. 그러듯이 그런 주머니 하나씩 갖고 있어야 해요. 그죠? 그걸 법랑이에요. 법랑. 법랑을, 이론상 법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세상 만사를 다 소화불량이 안 걸리고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정기훈련법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훈련법의 9번째가 정기일기입니다. 훈련 기간 내에는 정기일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이렇게 써졌어요. 과거에는 그 정기 훈련을 동하 3개월씩 했어요.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일 없을 때는 3개월씩을 훈련했어요. 하선 그랬죠.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도저히 그렇게 장기간 동안 훈련을 할 수가 없죠. 그 출가 교문은 일주일간, 1년에 일주일, 제가 교도는 1년에 3일 축소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기 일기가 지금하고 똑 맞든 안 해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해놓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훈련 중에 일기기재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상시 일기가 또 나오는데 상시 생활할 때도 일기를 써야 되는데 그 일기 쓸 때 일기 쓰는 요령, 그 내용의 철저함 이런 거를 정기 훈련 때 배우는 거예요. 그 상시 일기를 이런 정신으로 써야 한다, 이런 기법으로 쓰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 훈련, 정기 일기라고 상시 일기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신면에서 내용면에서는 다 일치하는 거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정기 훈련은 때 이런 것까지 다 하나 이렇게 의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3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했고 또 이 내용이 상시 훈련에 상시 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시 일기를 쓰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웠다. 이런 의미에서 정기 일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오늘 내가 몇 시간 동안 작업했다. 작업은 일하는 거예요. 산업공상, 장사도 일하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농사짓는 것도 일하고, 이제 학교나 이런 관공서도 일하잖아요. 산업공상에서 일하는 시간, 그 일하는 시간을 시간수를 쓰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놀고 먹는 태풍, 산업공상 외에도 나 그것도 하기 싫어, 나 저것도 하기 싫어, 내 체면에 그걸 어떻게 해? 놀고 먹는 시간이 많아. 요새 더욱 그래요. 그러면 여자분은 전부 활동을 하는데 남자분은 빙글빙글 돌아. 이게 큰일이야 이것이. 이것이 이제 이 문제를 놀고 먹는 태풍을 없애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몇 시간씩 근무를 했나 이걸 쓰라 그런 것인 거예요. 아시겠죠?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고 또 수입 지출을 기재하는. 그때 무슨 그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었겠어요? 없죠. 훈련 나러 와서 얼마간 준비해서 온 것이죠. 쓰는 것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입과 지출을 맞게 해라 그 말이죠. 준비해 나오는 30만 원인데 쓰는 돈은 40만 원이면 훈련하는 동안에 빚지고 가는 거죠. 일생 동안 생각해보세요. 일생 동안 내가 번 돈은 얼마인데 쓰는 돈은 얼마라면 빚지고 가면 쓰겠어요? 이거 같죠?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실제 응용의 기본법을 배우는 거예요. 수입 지출을 대주해서 맞게 하라 그 말이죠. 자신의 경제 자립과 공도 사업,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립선을 넘어서 공도 사업까지 여분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수입 지출을 맞춰야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수입 지출을 한도 내에서 하지 아니하고 공도 사업 한다고 하면서 험하게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패가망신하죠. 그렇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립을 못해서 일생을 걸걸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많아요. 자립 하나 못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전부 자유경쟁체제인데 그 자유경쟁체제에서 어때서 물러나가지고 걸걸걸 하냔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수입 지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욕심껏 죽게 벌어. 그리고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려. 그런 분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
많이 번 이 재정을 어떻게 공도사업에 참 헌신적으로 공익에 유익하게 쓸 것인가. 아주 값이 있게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을, 이런 분은 빚을 지고 할 일은 아니지 않겠어요? 공도사업 하는 분은 빚 지고 공도사업은 안 해요. 자기 실력 한도 내에서 하지. 그런데 빚을 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공도사업도 아니하고 그냥 허망하게 돈 버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죠. 수입 비출을 정확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심신작용 처리권. 이거 잘 아시죠? 여러 번 기록에 해 왔으니까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라. 경계를 당해서 심신작용을 법있게 해서 은혜를 입는 생활이죠. 경계라는 건 여러 차원에서 경계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경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있게 심신작용, 생각을 잘하고 육군 동작을 잘해가지고 은혜가 나오도록 한다 말이죠. 이게 사막으로 사은을 건설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 심신작용인데 생각과 행동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가를 글로 써놓아라. 그거거든요. 그죠? 유념으로 한 것은 글로 잘 나와요. 그냥 무심으로 해버린 것은 잊어버려 글로 안 나와요. 이게. 아무리 연구해도 글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념무정부가 따로 있지만은 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꼭 기록을 해라. 이런 것이죠. 기록하시나요? 저희들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 심신작용 처리권을 옛날에 하기도 전에 유념무념 이 콩으로 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유념무념 시계가 원로원에 가보니까는 시계가 하나가 비닐로 봉지에 쌓여서 버려진 것이 하나 있어. 어떤 원로님이 그걸 주워 오셔서 그래갖고 이 임자가 누구냐고 심신작용 처리하는 그 유념무념 시계인데 누가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고장 났는가 보니까 고장이 안 났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실을 느끼고 내버린 건가 봐. 유념무념 공부가 아주 철이 들어서 잘 공부하는 분은 그 재미가 있어도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마음 공부는 좀 철저해야 되는데 철저한 공부를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한 것을 기록을 해라. 그건 법으로 처리해서 은혜를 입은 사항과 무법으로 처리해서 해독을 입은 사항을 그대로 기록한다면 마음 가운데 뭐가 치부가 되겠죠?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구나. 이런 체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실효가 있는 것이죠. 또 심신작용 과정, 처리한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와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 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은 자기 심신작용하는 처리 공부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그 후인에게도 일거리가 되죠. 우리가 난중일기가 있지만은 난중일기가 지금 좋은 일기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런 난중에서 일기를 썼단 말이죠. 우리는 심신작용 처리권은 무슨 일기냐면 마음난리요. 마음난리를 충무공이 난중일기를 쓰는 것처럼 마음난리를 한번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심신작용 처리가 마음난리 아니에요. 이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마상전에서 법이 이기면 기쁘지 않아요. 그런 기쁜 내용을 기록에다 써놓으면 자녀도 볼 거고 후인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귀감이 되지 않겠어요? 스스로도 만족감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신작용을 잘 처리하는 분은 그 기록하면서도 기쁜 것이죠.